좀 해보죠. 경찰이 방첩사로부터 체포대상 정치인 명단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거 옛날에 증언으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이 계엄 당일 12월 3일 밤 11시 32분께부터 한 20여 분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 차례에 나눈 통화 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 이현일 계장이 그럼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구 과장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계장이 이후에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언으로 나왔던 건 이 얘기가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이게 다른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도 뭐 체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린 건데, 근데 경찰은 지금 이게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경찰은 반박을 했습니다.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사기획계장이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체포 지시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요. 이 공소장 내용은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을 해서 작성을 한 내용이라서 사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현장에 파견이 됐던 영등포 경찰서 형사 10명이 누군가를 체포한다 이런 인식은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갑도 소지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방첩사의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데요. 당시에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60여 명이 모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건 누굴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면 경찰이 또 한번 이 내란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이런 억선할 때는 하도 뭐 별소리들이 다 돌아다니니까 아직은 우리가 누구 말이 옳다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국회로 가봅시다.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하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특검법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야6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이다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고, 그래서 자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는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자체 특검법,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에 후보 추천권을 야당안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에게만 부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단체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를 했지만 또 야당과 원활하게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추천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안 발의 시점은 내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분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사람을 좀 잘 이렇게 끌어들이는 매력도 있고 굉장히 마음도 후덕하시고 이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이 없다 이런 적인데, 이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의총 중에서 울컥하는 모습 보이고 그랬다 그러죠.
네, 오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 구속영장이라는 정치적인 수순을 밟아갈 걸로 예상이 되니 이 공수처는 지금 대통령 망신 주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다라고 공수처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참담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울컥해서 잠시 말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해야만 한다라면서 이 원내대표 출마 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연관돼서 한마디만 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보다는 국민이 굉장히 불안했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불안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름도 달라요. 이쪽은 계엄특검법이에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입니다. 이름부터 다른데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 여야 간에? 네,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야 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그리고 내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발의를 할 예정인 비상계엄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내일 오후 2시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 11시에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시작하는데 만약에 협상에 성공하면 이 협상된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요. 협상이 안 되면 야당 단독의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협상이 길어지면 본회의가 내일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못하면 일반 안건부터 처리를 하고 정회를 하고 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최종 협상안을 무조건 끌어내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시국이 수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민주당이 수로 또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를 끌어내서 뭐 예를 들자면 이름은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내란특검법으로 하고 내용에서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아서 이게 합의를 봐가지고 특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뭐 자기가 옳다라고 우길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좀 잘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 결정 내려졌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는데요. 지난해 10월, 11월에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잇따라서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대내외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특히나 환율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서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맞아요. 금리를 낮추면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커져서 환율이 치솟고 또 물가까지 흔들릴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입니다. 금통위 의결 보면 오늘도 신성환 위원이 금리 인하 라는 소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금통위원 전원 6명이 향후 3개월의 금리 전망은 인하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건데 문제는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게 동결을 했는데 근데 이창용 총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이 우리 경제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당연해 보이지
보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이 이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악화됐다면서 금리 동결의 배경을 밝혔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확 치솟았는데 한 환율에 있어서 계엄에 따른 상승분이 30원 정도로 판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두 차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말은 좋아요. 이 총재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했는데 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참 좋죠. 예. 네,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이벤트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즉 어제 이벤트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에 받는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경 분리, 정치와 경제가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점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여야정 협의체도 투트랙으로 운영을 해서 경제 문제는 따로 떼서 논의를 해야지 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 말씀을 드려야죠. 5270님 정답을 체포 적부심 맞춰주셨는데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신율 교수님과 김영민 아나운서 케미가 장소팔 고춘자 이상입니다. 아세요? 장소팔 고춘자? 이 우리 5270님은 연배가 그래도 이 저나 아니면 저보다 좀 위거나 요래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 두 분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 아 정말요? 이 두 분이 그 소위 말해서 만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그의 거의 그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두 분이 바로 장소팔 선생님하고 고춘자 매불러? 선생님입니다. 그거는요.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건 그리고 알겠습니다. 노래예요. 네. 예. 근데 이분들은 그 말로 이렇게 아주 정말 만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담이 없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 만담이 있거든요. 네. 예. 자, 그래 롱런 하시길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5270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5454님, 이분 번호 좋으시네. 5454 4208님 그리고 9474 이분도 번호가 좋네요. 그러네요. 9474님 7899 나쁜 번호가 아닌데요. 7899도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번호가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5454 4208 9474 7899 그리고 5270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